저는 직원들한테 진짜 잘해줘요. 근데 왜 저만 애가 타죠? 15년 가까이 크고 작은 조직의 인사, 경영 컨설팅을 하면서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착하게 대하면 물러 터진 리더가 된 것 같고, 엄하게 대하자니 내 스타일 아닌 것 같고, 많은 대표님들이 이 사이에서 많이 갈팡질팡 하십니다. 수많은 조직들을 보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것이 있는데요. 직원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의 핵심은 착하냐, 엄하냐가 아닙니다. 직원들이 이 조직에서 내가 쓸모있는 일을 하고 있느냐, 즉, 공헌감을 느끼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직원들이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공헌감의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대표님은 20년 넘게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계셨는데요. 직원들의 이탈률이 유독 낮고 스스로 알아서 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데이터상으로도 그랬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대표님, 이 회사는 급여가 특별히 높은 것도 아닌데 직원들이 왜 이렇게 오래 다니고 열심히까지 하는 걸까요? 그 대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대신 직원들이 여기서 내가 쓸모 있구나 를 느끼게 하려고 애썼어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원들은 단순히 일이 편해서 직장을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고 내 역할이 필요하고 내가 이 조직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느낄 때 더욱 능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바로 공헌감입니다. 퇴사 인터뷰를 하거나 퇴사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로 보상이 적어서 나갑니다 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지만 그거와 그만큼 많이 나오는 말이 내가 이 회사에서 더 이상 성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입니다.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일을 하려면 우리가 이 일을 왜 하는지 가장 먼저 알아야 합니다. 최근에 함께한 한 스타트업은 10명 남짓 되는 작은 회사였는데요. 대표님께서 회의 때마다 회의가 아닌 장면에서도 이 말을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우리는 고객들이 세금 때문에 잠을 설치지 않게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문장이 같은 맥락에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신입사원 분들도 본인이 받는 전화가 왜 중요한지를 알고 있더라고요. 단순히 전화를 받는 게 아니라 고객의 불안을 줄여주는 일을 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된 겁니다. 미션이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우리가 고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미션 이상적이고 알겠어요. 근데 우리 먹고 사는 거 시급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대표님 계시죠? 그런데 이런 미션이 없으면 직원들은 사소한 결정까지 리더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방향을 모르니까요. 반대로 방향이 명확하다면 직원들은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팀원분들과 딱 10분만 이야기 나눠보세요. 우리는 고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까? 우리가 고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뭘까? 이 질문에서 공헌감이 시작됩니다. 작은 회사에서 정말 많이 보는 실수가 있습니다. 일단 사람부터 뽑고 이 사람이 뭘 해야 할지 찾습니다. 대표님, 리더분들이 바쁘니까 일단 사람부터 뽑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역할이 불분명하면 직원들은 능동적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알아서 찾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직원 입장에선 다릅니다. 내가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고요. 무엇을 기대받고 있는지 모르고요.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틀릴까봐 조심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제가 신입 직원을 맡았을 때 일인데요. 저는 그 직원에게 온보딩 업무 수행해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조직의 온보딩을 책임지는 담당자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온보딩을 운영하고 개선하는 것이 기대하는 수준입니다. 처음에 그 직원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 처음 하는 일인데요. 부담스러워했지만 역할을 명확하게 주고 필요한 지원을 하고 결정해야 할 범위를 같이 결정했습니다. 한 분기가 지났습니다. 팀장님, 요즘 일하는 거 재밌어요. 제가 뭘 더 잘해야 할지 스스로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역할이 명확해지면 사람은 본인이 어디에 기여해야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물론 작은 회사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역할을 하나로 고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에 이 직원이 크게 기여해야 하는 것이 어느 포인트인지 이것을 잡아주자는 것입니다. 팀원 한 명 한 명 붙잡고 꼭 얘기해 보세요. 우리 팀 목표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당신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해요? 이 질문만 해보셔도 서로 기대하는 수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 우리는 쉽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왜 이렇게 책임감이 없어? 왜 몇 번을 말해도 안 바뀌지? 저도 처음에는 개인의 태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백 개의 조직을 만나고 보니 반복되는 실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없다는 신호일 때가 많더라고요. 제가 자문을 맡았던 물류대행 업체가 있는데요. 배송 지연이 생기면 담당 직원 한 명이 그 항의 전화를 모두 받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분은 스트레스를 혼자 감내하다가 번아웃이 와서 퇴사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 그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 친구가 멘탈이 약했던 거 아닐까요? 그래서 관점을 바꿔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연이 발생했을 때 언제, 누가, 어떤 방식으로 고객에게 안내한다 라는 원칙이 있었다면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졌을까요? 문제는 직원이 아니라 이런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프로세스가 없던 것이었습니다. 지연 발생 시 안내하는 시점, 담당자, 커뮤니케이션을 정리했습니다. 그랬더니 같은 스트레스와 혼란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성실함에 기대면 그 사람이 지치거나 떠나는 순간이 되면 문제가 다시 생깁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만들면 사람이 바뀌더라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을 크게 줄여줍니다. 시스템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 필요 없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 반복적인 실수 하나만 적어보세요. 그리고 담당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어떤 절차나 체크리스트가 있었으면 반복되지 않았을까? 사람을 탓하기 전에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허감,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알고 어떤 역할로 기여해야 되는지 알고 내가 실수하더라도 내 탓만 당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긴다는 것, 이게 직원들이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출발점입니다. 명확한 미션, 명확한 포지션, 반복 실수를 막는 시스템. 제가 15년 가까이 조직을 가까이서 바라보며 느낀 유능한 리더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언제 가장 능동적으로 움직였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